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이루는 소중하고 값진 그리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정부의 의사국시 재응시 계획 발표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재응시를 주는 건 원칙을 훼손한 일이다. 정부가 의사에게 무릎을 꿇었다. 화가 나고 분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화가 나셨을 테니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지 철회까지는 좀 오바인 듯 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죠. 어제 저도 화가 나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나름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거라는 언급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정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지적해 주셔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숨은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 효과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재응시 기회를 제공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지적한 대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위 말해 응시를 2번이나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사실상 돌려가기, 빅엿을 날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갖은 묘수를 동원해 온갖 페널티를 줬더라도 원칙이 훼손된 건 분명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했던 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의료진의 부족, 그에 따른 의료 공백, 누적된 국시 응시자 적체 등 고민이 아주 많았을 텐데요. 여기서 제가 아쉬운 건 이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냐는 거죠. 재응시 기회를 준다고 구제는 아니다. 이건 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 달 말에 다시 바로 이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수도권, 이제 대부분 의대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의 대형 병원이 있는 그런 쪽이 아니라 지방이나 그리고 공공 분야 쪽으로 이제 배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비율도 80%로 늘렸거든요, 이번에. 이번 시험만. 그리고 또 떨어지게 되면은 원래 예정돼 있던 시험 올해 그 시험에 응시를 못하고 내년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완벽하게 동등하게 그 기회가 주어진 구제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페널티가 적용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은 이제 원칙이 좀 훼손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이 있긴 있으시죠. 근데 일단 올해 시행되는 거고 올해 시행되는 시험을 당겨서 볼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부는 당겨보고 일부는 이제 원래대로 보고 해서 두 회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공적 어떤 기여랄까 이런 부분을 늘리는 쪽으로 간다면 뭐 나름의 묘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재수사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이 불신임한다는 의미인데요. 재수사 시점이 추 장관의 사퇴 시점과 맞물리면서 윤석열 검찰청장이 반격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고검은 이날 국힘당 김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형사부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이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추 장관과 가까운 지검장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인데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이 아닌 서울고검이 일개 사병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자체가 사건 성격을 권력형 비리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퇴임 이후에도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인데요. 이미 다 끝난 사건을 장관 퇴임 시점에 맞춰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윤석열.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는 그의 신공이 또 발휘될지 의문입니다. 그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복수를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고 답한 바가 있는데요. 윤석열 청장은 깡패입니까? 나를 이토록 괴롭혔으니 복수해줄게. 이거 말고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좋겠어요?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일 첫날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선 행보의 중도표를 겨냥한 선심 공약인 건가요? 점점 왜 이러는 거죠? 이명박이 수감된 지 며칠 됐습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 있나요? 온갖 특혜를 받으며 서울대학 병원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신데요. 사면이요? 이 대표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당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주목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년사에서 이 대표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여권 일부에서 탄핵소추 필요성이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청장과의 거치 및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우리 당 검찰개혁 특위를 통한 제도적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며 검개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결론을 내달라고 맡겼고 그런 방향으로 당내의 의견도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판사 탄핵 및 사법부 개혁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이 불안한 느낌은 뭘까요? 왜 매번 이낙연 대표만 보면 이리도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대권을 위한 자신의 정치를 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대의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이 옳은지 정도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윤석열 탄핵, 사법부 개혁, 이 중요한 현안 중에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견뿐이었는데요. 윤석열 탄핵은요, 작금에 벌어지는 판사들의 황당한 판결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고 계신데요. 저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이 추진하는 사면이 국민 통합의 효과가 진짜 있어야 되는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께서는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께서는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사면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면을 하려면 무엇보다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재판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판결도 아직 안 나왔는데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면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될 때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